유학 10주차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 트랜스크립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 이콜라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코어 엔자임과 홀로 엔자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코어 엔자임은 알파 서분이 두 개, 베타 베타 프라임, 그래서 알파 투 베타 베타 프라임을 코어 엔자임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코어 엔자임은 각각의 프로틴들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폴딩되면서 서로 모여 있어요. 알파 투 베타 베타 프라임은 서로 모여 다니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는 팩터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어 엔자임이 있을 때 시그마 팩터가 붙으면 그 시그마 팩터가 붙은 홀로 엔자임이 프로모터를 찾아서 바인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서브 유닛은 코어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모터 쪽으로 시그마가 코어 엔자임을 데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어 엔자임은 또 트랜스크립션 하러 이제 쭉 일롱게이션 하는 과정 중에 일롱게이션 과정으로 넘어가면 시그마 팩터는 다시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서 또 다른 데 존재하는 코어 엔자임을 또 데리고 와서 여기 또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러니까 시그마 팩터는 계속 리유즈 되면서 적은 양의 시그마 팩터로 많은 양의 코어 엔자임들을 이쪽으로 계속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시그마 팩터가 이콜라이 RNA 폴리머레이즈 홀로 엔자임이 프로모터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실험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그 실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1페이지의 그림에 지난 시간에 왼쪽 편, 아래 왼쪽 편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왼쪽 편 설명은 간단하게 어떤 미지 RNA가 어떤 DNA로부터 X나 Y의 그 유전자가 트랜스크립션 될 수 있는데, 이 트랜스크립션 된 유전자가 어떤 트랜스크립트인지, X 유전자의 mRNA인지 Y 유전자의 mRNA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그래서 X RNA를 컴피티터로 쓰거나 Y RNA를 컴피티터로 쓰고 컬럼에 바인딩 시켰을 때 컬럼에 얼마나 잘 원래의 RNA가 붙어 있느냐, 컴피티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RNA가 X인지 Y인지 알아맞출 수 있는 그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핸드아웃에는 테이블 6.2라고 되어 있는 바이럴 트랜스크립션 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바이러스, 여기서는 이제 박테리오 파지죠. 이콜라이 박테리오 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T2든 여기는 뭐 T4를 썼는데 뭐든 상관없이 박테리오 파지가 인펙션이 되면 처음에는 이미디엇 얼리 유전자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얘가 들어가면, 박테리오 파지 DNA가 들어가면 해야 되는 일이, 우리 트랜스크립션 하고 있으니까 트랜스크립션을 관점에서 보면 박테리아의 트랜스크립션은 막고 박테리오 파지의 트랜스크립션을 촉진시키도록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트랜스크립션이 돼요. 그 다음에 딜레이드 얼리 유전자들은 주로 레플리케이션을 관여하는 유전자, 그리고 여기에는 레이트 유전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로 코트 프로틴을 만들어서 이제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누구 거? 박테리오 파지 DNA를 레플리케이션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코트를 싸고 밖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주로 코트 프로틴을 만드는 그런 유전자들을 트랜스크립션 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미디엇, 여기에 이제 박테리오 파지 DNA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미디엇 얼리 유전자의 프로모터는 누가 인지할 수 있는, 누가 트랜스크립션을 하냐면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는 박테리아의 프로모터, 박테리아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 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가져야 되고, 이 부분 딜레이드 얼리와 레이트는
박테리오파지가 인지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박테리오파지 RNA 폴리머레이즈가 나오기도 하고 박테리오파지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분명히 프로모터가 다른 프로모터예요. 박테리아가 인지할 수 없는 프로모터. 적어도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할 수 있는 프로모터가 여기 있고요. 얘네들은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할 수 없는 프로모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슨 실험을 할 거냐면 코어면 알파 2, 베타, 베타 프라임, 홀로 알파 이렇게 쓰는 거죠. 알파 2, 베타, 베타 프라임, 시그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할 거냐면 이 시그마 팩터가 자기 자신의 프로모터, 여기서는 이제 박테리아야 이콜라이의 프로모터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시그마 팩터가 있는 홀로 엔자임은 자기 프로모터를 찾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코어 엔자임은 시그마 팩터가 없으니까 시그마 팩터만 없는 코어 엔자임은 자기 프로모터를 제대로 찾아가지 못한다. 시그마 팩터가 있으면 찾아가고 없으면 못 찾아간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뭐예요? 시그마가 자기 프로모터를 찾아가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되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A 유전자의 중요성을 알려면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했을 때 A가 있을 때는 어떤 피노타입을 나타내고 A가 없을 때는 그 피노타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적어도 그 피노타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A가 중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그마 팩터의 중요성을 알려면 시그마 팩터가 있는 것과 시그마 팩터가 없는 것의 차이점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실험을 해요. 일단은 코어 엔자임으로 이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넣고 코어 엔자임을 넣어주고 트랜스크립션을 해요.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사실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 코어 엔자임만으로 얘네들이 트랜스크립션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을 인비트로에서 실험하다 보니까 거꾸로 그냥 아무거나 아무데나 가서 얘네들을 다 트랜스크립션하는 좀 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뭐 어찌되었건 코어 엔자임으로 이 박테리오파지 DNA를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이미디엇 얼리도 막 만들어지고 딜레이드 얼리도 막 만들어지고 레이트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도 이렇게 막 만들어져요. 이게 코어고요. 그 다음에 홀로 엔자임으로 트랜스크립션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홀로 엔자임은 자기 자신의 프로모터, 자기가 인식할 수 있는 프로모터 어디? 여기 이미디엇 얼리 유전자만 막 많이 만들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얘를 동위원소로 레이블을 했다고 칩시다. 검은 것은 지금 동위원소로 다 레이블 되어 있는 거예요. 동위원소로 레이블 되어 있는 거. 우리 뭘 생각할 거냐면 제일 첫 번째 실험을 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실험 다시 하긴 좀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지난 동영상을 보시고 첫 번째 실험을 생각하세요. 얘네들을 다 레이블 한 거예요. 검은 거는 지금 레이블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동위원소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그래서 코어 엔자임으로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홀로 엔자임으로 트랜스크립션 한 다음에 얘네들을 따로따로 준비를 해둬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또 한 가지 컴피티터를 준비해야 돼요. 컴피티터를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렇게 잘라서 얘를 인비트로에서 트랜스크립션해서 이미디엇 얼리 여기는 이미디엇 얼리고요. 딜레이드 얼리고 이거 레이트 mRNA예요. 이미디엇 얼리에 그걸
컴퓨터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딜레이드 얼리 트랜스크립트도 컴퓨터로 많이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트도 컴퓨터로 많이 준비를 해요. 요게 이제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요거는 준비해 놓고 요거는 이제 실험인데, 코어로 트랜스크립션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뭐 일단 들어보세요. 코어로 하면 얘네 세 개가 다 만들어져요.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 컬럼을 만들어요. 컬럼을 만들고 뭘 해야 되죠? 얘네들, 요 아래 스트랜드를 이렇게 붙여놔요.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이 코어로 트랜스크립션 한 거, 레이블 다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을 그냥 흘려줘요. 흘려주면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여기 붙고 다 붙을 수 있죠. 다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량의 아이소톱 동위원소의 양이 딱 측정이 됐다고 칩시다. 이것을 이제 100이라고 봐요. 그쵸? 100이라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실험은 뭐냐면 요 이미디어트 얼리를 컴퓨터로 넣어줘요. 이거 말고 이제 이미디어트 얼리 컴퓨터로 넣어준다는 것은 요 RNA랑 요 RNA랑 섞어주는 거야. 근데 이 RNA는 요 RNA에 비해서 100배 정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얘도 동위원소가 있고 얘도 동위원소가 있는 상황이에요. 레이블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얘를 섞어서 여기다 흘려주면 이 그래프가 몇 정도가 나올까요? 몇이 나올 것 같아요? 요 이미디어트 얼리 컴퓨터는 얘랑 컴퓨테이션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의 동위원소가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거라. 근데 얘는 딜레이드 얼리나 레이트가 붙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딜레이드 얼리와 레이트는 그냥 여기 붙을 거고요. 근데 이미디어트 얼리는 얘보다 얘의 양이 많기 때문에 훨씬 얘가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면 이 검은색이 동위원소가 있는 부분이니까 동위원소 양이 3분의 2로 줄겠죠. 그래서 얘가 한 67 정도가 돼요. 이거는 이미디어트 얼리를 컴퓨터로 썼을 때. 이해 가나요? 그러면 똑같은 실험을 이제는 딜레이드 얼리를 컴퓨터로 써봐요. 요 코어를 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코어를 가지고. 그럼 똑같이 얘는 이미디어트 얼리는 영향을 못 받지만 딜레이드 얼리는 다 컴퓨터가 여기를 막아버리겠죠. 그럼 얘도 67 정도가 되고요. 당연히 레이트도 67 정도가 나와요. 그렇겠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실험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실험을. 얘를 코어를 가지고 트랜스크립션을 했어요. 트랜스크립션 한 거랑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서 얘도 컴퓨티션 해보고 얘도 컴퓨티션 해보고 얘도 컴퓨티션 해보니까 컴퓨티션이 다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량씩 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줄어요. 그리고 책에는 이거를 뭐 이미디어트 얼리와 딜레이드 얼리 요 두 개를 섞어서 컴퓨티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의 양이 33으로 줄겠죠. 그리고 요 세 개를 다 섞어주면 빵이 되겠죠. 거의 1 정도. 그래서 요 실험만으로도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실험, 요 첫 번째 아래 왼쪽의 실험은 우리가 누군가가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이 RNA가 어떤 유전자의 트랜스크립트인지를 알아맞혀 봐라 라는 얘기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어는 얘도 트랜스크립션하고 얘도 트랜스크립션하고 얘도 트랜스크립션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코어 RNA 폴리머레이즈는 이미디어트 얼리나 딜레이드 얼리나 레이트 그냥 아무거나 다 트랜스크립션 한다 라는 게 이 실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홀로 엔자임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홀로 엔자임은 얘만 트랜스크립션 하잖아요. 얘만 트랜스크립션. 그러니까 얘 트랜스크립션, 홀로 엔자임을 트랜스크립션 한 다음에 이 컬럼에 걸어주면 다 여기 붙겠죠. 다 여기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양을 100이라고 봐요. 100. 오케이? 100이라고 봤을 때 컴퓨터를 이미디어트 얼리 컴퓨터, 딜레이드 얼리, 레이트 컴퓨터를 넣으면 얘의 양보다 얘가 100배가 되도록 엄청 과량을 때려 넣는 거예요. 얘의 양을 뭐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절대 과량을 때려 넣어요. 그냥. 그러면 얘는 얘에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이니까 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위원소 양이 거의 바닥이겠죠. 바닥. 그렇죠? 그러면 얘로 딜레이드 얼리로 이 홀로 엔자임으로 한 트랜스크립션을 컴퓨테이션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변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딜레이드 얼리는 여기 바인딩 하잖아요. 여기 바인딩 하는데 이미디어트 얼리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딜레이드 얼리가 요 컴퓨터가 얘가 바인딩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도 어떻겠어요? 레이트.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고 예상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얘를 홀로를 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크립션을 했더니 100인데 이미디어트 얼리로는 완전히 컴퓨테이션이 되고 딜레이드 얼리나 레이트로는 컴퓨테이션이 안 되더라 라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코어 엔자임은 이미디어트 얼리, 딜레이드 얼리, 레이트 모두를 트랜스크립션 한다. 근데 홀로 엔자임은 이미디어트 얼리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이 실험의 결론. 그러면 이미디어트 코어 엔자임과 홀로 엔자임의 차이는 뭐예요? 코어 엔자임은 시그마가 없고 홀로 엔자임은 시그마가 있고, 시그마가 없을 때는 아무거나 트랜스크립션하고, 시그마가 있으면 이미디어트 얼리 누구 거? 자기 프로모터만 인지해서 자기 프로모터가 있는 아이만 트랜스크립션 한다. 그러면 결론이 뭐죠? 시그마 팩터는 자기가 트랜스크립션 해야 되는 자기 고유의 프로모터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가 이 실험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예, 이 실험을 알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게 기말고사 1번 문제예요. 박테리오파지 RNA 폴리머레이즈의 시그마 팩터가 자기 자신의 프로모터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한 실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 대해서 이 실험 원리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컴퓨터 혹은 뭐 트랜스크립션 하는 템플레이트로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오파지의 이 유전자들은 어떤 성질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은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히 얘는 박테리아 RNA 폴리머레이즈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박테리아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인식할 수 없는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얘를 가지고 트랜스크립션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를 해석해보면 코어 엔자임은 이미디어트 얼리, 딜레이드 얼리, 레이트 유전자를 모두 트랜스크립션 한다는 뜻이고, 홀로 엔자임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얘는 이미디어트 얼리만 트랜스크립션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그마 팩터가 없을 때는 아무 유전자나 트랜스크립션 한다는 것이고, 시그마 팩터가 있으면 자기 프로모터만 인식한다. 그러니까 시그마 팩터가 하는 역할은 자기 프로모터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거 좀 지우고 다음 페이지 할게요. 네. 여기에는 이 막대 그래프로 안 하고 컴퓨터의 양은 점점 늘려가면서 이렇게 한 거라 뭐 요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뭐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 그래프로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프로모터 이제 우리가 RNA 폴리머레이즈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콜라의 RNA 폴리머레이즈는 알파2, 베타, 베타 프라임, 시그마라는 홀로 엔자임이 작용을 한다. 근데 알파2, 베타, 베타 프라임까지가 코어 엔자임이고 여기에 시그마 팩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트랜스크립션을 한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 피겨 6.7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DNA 바인딩은 코어랑 시그마랑 같이 붙은 상황에서 이제 프로모터 서치를 해요. 프로모터 서치를 하고 DNA 붙은 다음에 프로모터를 쭉 찾아가죠. 찾아가서 아 여기가 프로모터구나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프로모터에서 잠시 멈춰서 이제 프로모터를 확실히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클로즈 프로모터 컴플렉스 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 프로모터를 찾아서 잠시 정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트랜스크립션 하려면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야 되죠. 이게 무슨 액티비티? 더블 스트랜드를 싱글 스트랜드로 각각 이렇게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 푸는 헬리케이지 액티비티. 헬리케이지 액티비티가 작동하면 여기에 그림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살짝 더블 스트랜드가 풀렸잖아요. 싱글 스트랜드로. 그래서 이것을 오픈 프로모터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해요. 오픈 프로모터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 옆에 보시면 6.9에 보면 코어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닫혀 있는 모양이죠. 닫혀 있는 모양. 그런데 여기에 시그마 팩터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손이 약간 풀리죠. 약간 풀려요. 약간 풀리면서 DNA 바인딩해서 DNA를 이렇게 쭉 찾아가요. 쭉 찾아가다가 여기 오픈 컴플렉스 아 여기가 프로모터다 라고 하면 아 이제는 여기를 트랜스크립션 해야지 하고 DNA를 이렇게 완전히 꽉 묶는 건 아니고 꽉 잡는 거예요. 꽉 잡아서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도록 트랜스크립션 해야 되니까 잘 안 떨어지도록 꽉 잡고 그 다음에 얘가 오픈 컴플렉스를 여기 클로즈 컴플렉스 그다음에 오픈 컴플렉스를 이룰 때쯤 되면 얘를 꽉 잡아요. 꽉 잡아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롱게이션 페이스로 넘어가면 그때 이 시그마 팩터는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와서 또 다른 코어 엔자임을 데리고 이 프로모터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뭐 이런 모양이고요. 예. 이제는 프로모터, 우리 RNA 폴리머레이즈의 성질, 뭐 주로 시그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뒤에 가서 뭐 잠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할 거예요. 뭐 알파 서브 유닛은 뭐 하는 거고 베타 서브 유닛은 뭐 하는 거고 뭐 하긴 할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시그마 팩터는 자기 프로모터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프로모터 DNA는 어떤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프로모터 스트럭처를 보면 여기 코어 프로모터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쯤 코어 프로모터 그래서 마이너스 10박스, 마이너스 35박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코어 프로모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콜라이 유전자가 뭐 제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10,000개라고 칩시다. 한 3,000개 하여튼 10,000개라고 치면 그 중에 9,000개 이상은 이 프로모터 시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전자에 가지고 있는 뭐 핵심 프로모터라고 해서 코어 프로모터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0박스, 마이너스 35박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스타트되는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를 플러스 1으로 봐요. 플러스 1. 그러면 그 전에 그 업스트림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다음에 이제 플러스 1.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로부터 한 -10 정도 업스트림에 존재하는 그런 시퀀스인데 그 부분을 이제 -10박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TATAAT 위스트랜드를 읽죠 보통. TATAAT 타타박스라고도 부르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35박스 그러니까 프로모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35박스고 여기가 -10박스고 여기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고 그러면은 적어도 열리는 부분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서 여기서부터 트랜스크립션이 이렇게 시작되도록 여기 보시면 unwound reg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풀리는 디내추레이션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부터 풀리는데 트랜스크립션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진행되는 RNA 폴리머레이즈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바인딩 하겠죠. 이렇게 바인딩해서 이 부분도 인지하고 이 부분도 인지하고 근데 이 부분을 누가 인지한다고요? -10박스, -35박스 시그마 팩터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는데 5페이지 그림에 보면 피겨 6.30에 위에 보시면 이게 전형적인 -10박스와 -35박스를 가지고 있는 이콜라이의 프로모터 리전이고 여기에 배를 깔고 탁 바인딩하는 아이가 누구예요? 시그마 팩터죠. 시그마 팩터가 -10박스와 -35박스를 인지하고 근데 얘가 인지하지만 누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코어 엔자임을 다 데리고 등에 업고 와서 얘가 등에 여기 코어 엔자임이 없고 DNA가 여기에 -10박스 여기 탁 바인딩. 예. 그래서 이 코어 프로모터는 거의 이콜라이 유전자의 90% 이상이 다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프로모터의 정의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인지하고 바인딩하는 시퀀스, DNA 시퀀스를 프로모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업 엘리먼트가 있어요. 업 엘리먼트, upstream of the core promoter. 코어 프로모터보다 더한 -40에서 -60 정도 존재하니까 더 업스트림에 존재하는 업 엘리먼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모터가 이런 위치 정도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시그마 팩터가 인지한다. 뭐 이게 중요한 거지. -10의 시퀀스가 어떻고 -35의 시퀀스가 어떻고 이런 건 쓸데없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업 엘리먼트도 프로모터 엘리먼트예요. 프로모터. 업 엘리먼트도 프로모터다라는 것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를 인식하고 바인딩 한다는 거죠. 근데 얘와 특별히 얘를 이름을 따로 붙였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이콜라이의 유전자는 코어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업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코어 프로모터랑 업 엘리먼트가 다 있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만 있는 아이도 아주 극소수 있고요. 근데 얘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코어 프로모터라고 하는 거고 업은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오케이? 그런데 이 업 엘리먼트도 프로모터니까 누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폴리머레이즈가. 근데 폴리머레이즈가 인지하는데 업 엘리먼트는 특이하게 다시 그 6.30에 보시면 업 엘리먼트는 누가 인지하냐면 그 6.30의 아래를 보세요. 아래 보시면 여기 그림에 알파2 베타 프라임 시그마죠. 그러니까 알파2 알파 도메인에 그러니까 알파 서브 유닛에 C 터미널 도메인 부분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알파 서브 C 터미널 도메인까지 빼고 그러면 알파 서브 유닛이 인지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그마 팩터, 여기는 알파 서브 유닛. 그럼 뭐 아까 그 실험에 왜 시그마만 아까는 그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박테리오 파지가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미디엇 얼리는
코어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대부분은 시그마가 중요하고 이 업 엘리먼트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해볼까요? 코어 엘리먼트, 코어 프로모터만 가지고 있는 프로모터와 업과 코어 프로모터를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자가 있을 때 여기 RNA 폴리머레이즈가 코어 뭐였죠? 코어 예. 예, 코어 엔자임만 있는 게 있고 코어 엔자임에 시그마 이것만 합시다. 예.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프로모터를 더 빨리 찾겠어요? 이 프로모터를 더 빨리 찾겠어요? 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RNA 폴리머레이즈가 여기 두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두 개의 유전자가 있으면 A라는 유전자도 인식할 수 있고 B라는 유전자도 인식해서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코어 제가 아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말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35 박스와 마이너스 10 박스가 있을 때 RNA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시퀀스 아주 전형적인 시퀀스 아까 여기 말하는 이제 TATA-AT 같은 시퀀스 여기는 뭐였죠? 여기는 뭐 하여튼 시퀀스가 있는데 RNA 폴리머레이즈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가 있어요. 근데 그 좋아하는 시퀀스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인딩 어피니티가 강한 시퀀스 거의 리스트릭션 엔자임 같으면 이 시퀀스는 인지하고 자르고 그 시퀀스랑 조금만 달라도 인지 못하고 자르지 않고 바인딩 못하잖아요. 근데 RNA 폴리머레이즈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시퀀스가 있으면 잘 찾아서 잘 트랜스크립션 하고 내 시퀀스랑 비슷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다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시퀀스가 100%다라고 하면 뭐 그 중에 하나 정도 시퀀스가 다른 거 근데 그 하나 시퀀스가 뭐 T였는데 C로 바뀐 거는 그래도 좀 괜찮고 얘가 A로 바뀌면 그래도 잘 바인딩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퀀스를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잘 찾아 들어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시퀀스랑 조금 다르면 그러니까 바인딩하는 어피니티가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고 트랜스크립션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퀀스가 아예 다르면 바인딩을 안 하지만 시퀀스가 비슷한 것도 바인딩을 해요. 그래서 어느 유전자는 RNA 폴리머레이즈가 트랜스크립션을 많이 하고 똑같이 두 개의 유전자를 넣었어요. 근데 A랑 B랑 두 개의 유전자를 넣었는데 RNA 폴리머레이즈를 넣고 동일한 시간 동안 반응을 시켰을 때 A는 트랜스크립션을 1000번에서 1000개의 RNA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100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RNA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프로모터의 전형적인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바인딩을 더 잘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바인딩을 했다가도 좀 그리고 잘 찾아가는 능력이 떨어져서 트랜스크립션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과 일롱게이션은 쭉 가는 거죠. 그럼 터미네이션은 다 한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서 일롱게이션하고 떨어지고 이 떨어진 프로모터가 다시 코어니까 시그마랑 붙어서 그다음 프로모터를 찾아서 또 트랜스크립션하고 떨어지고 또 프로모터를 찾아서 트랜스크립션하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텝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이니시에이션, 일롱게이션, 터미네이션 일롱게이션은 이미 연 다음에 트랜스크립션 버블을 연 다음에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와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일롱게이션이라고 해요. 쭉 만들어 가겠죠. 긴 RNA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고 짧은 RNA를 만들려면 더 짧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여튼 뭐 일정 시간을 쭉 만들다가 그다음에 다 만들어지면 이제 터미네이션에 대해서도 우리 나중에 공부할 텐데 그냥 어떤 스트럭처를 만나거나 어떤 팩터 때문에 이제 다 만들어진 RNA가 떨어져 나가면서 RNA 폴리머레이즈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이런 터미네이션 과정이 있고 터미네이션이 끝난 다음에 일롱게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를 이니시에이션 과정으로 봐요. 그래서 이니시에이션 과정이 가장 길어요. 이니시에이션은 어쨌든 코어 엔자임이 시그마 팩터를 만나서 DNA에 바인딩해서 프로모터를 찾아서 여기를 열어서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를 넣고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연결시키기 직전까지 시간이에요. 거기까지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크립션의 일롱게이션이나 터미네이션 시간보다 이니시에이션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니시에이션 시간 중에서도 뭐 일단은 프로모터를 찾은 다음에는 금방 열고 금방 데리고 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프로모터를 찾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RNA 폴리머레이즈가 자기 프로모터를 여기가 트랜스크립션 해야 되는 곳이구나 찾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A라는 프로모터가 있고 B라는 프로모터가 있을 때 코어 프로모터가 있고 코어와 업 엘리먼트를 모두 가지고 있는 프로모터가 있을 때 이 RNA 폴리머레이즈는 코어 시그마가 코어를 찾는 거 그리고 시그마가 여기 코어를 찾고 또 얘는 알파 서브유닛이 업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찾을 수 있는 아이가 두 개 있고 얘는 찾을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면 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 코어 프로모터 시퀀스를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코어 프로모터만 있는 유전자보다 코어와 업 엘리먼트가 있는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이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겠죠. 더 많은 양, 동일한 시간에 일정 시간에 더 많은 양의 트랜스크립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죠. 예,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모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콜라이에 코어 프로모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5박스 이것은 이제 시그마 팩터가 이제 하는 것이고 업 엘리먼트는 코어 프로모터보다는 더 업스트림의 존재에서 업 엘리먼트라고 하고 얘는 특이하게도 시그마 팩터가 아닌 알파 서브 유닛이 인지하는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피스사이트 오늘 오후에 꼭 녹화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 피스사이트부터 할게요. 수고했습니다.